자, 건대기출 25번부터 또 하겠습니다. 자, A, B. 단어 선택 문제인데 보통 3개 줍니다. 근데 이제 친절하게 2개만 주면 땡큐죠. 그죠? 어,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결론이냐, 이유냐, 뭐 쉬운 거고요. 이시 가리키는 거, 대명사 문제네요. 그죠? 대명사니까 그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핵심어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문장 넣기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 문제에서 대의 같은 게 있으면 땡큐예요. 왜 땡큐냐 하면 이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복수의 주어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이해 가죠? 주어를 제일 중요한 거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it이 어디 있니? it이 있는데 이 it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냥 주어 찾아가라고. 모르다고 뭐 딱 모르는데 또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쵸? 어차피 시간 싸움이니까. 그래야 정답률을 올릴 수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이라는 역할은 뭐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과대평가되느냐, 과학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느냐네.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플러스로 얘기하냐, 마이너스로 얘기하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과학에 대해서 올라가는 느낌이냐, 내려가는 느낌이냐. 그러니까 요런 단어 선택은 땡큐인 거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제 요런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자, 이렇게 과대평가든 과소평가는 조건이죠. with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것의,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옹호자, 이거 ing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네요. 그쵸? 그럼 위도 분사구문이니까 이유나 부대 상황이죠.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하면서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옹호자들이 슬립, 미끄러져서 과학 만능주의, 야, 이거 과학 만능주의는 우리 배웠잖아. 방학 특강 때. 2021 수능 특강에 나온 거죠. 과학 만능주의. 방학 특강 때 했잖아요. 생각나나?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면 믿게 되는 거야. 믿음이 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과학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야 우리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생각 안 나? 안 나? 그때 어카운트 빈칸 단어로 나온 거잖아. 배운 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어카운트도 쭉 적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시태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딱 보자마자 우리가 배운 과학 만능주의에 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좀 샥 스쳐야 돼. 이게 배경 지식의 힘이죠. 물론 문제 푸는데 배경 지식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플 같은 거 풀 때, 이거는 배경 지식인데 그러면 맞는 말이어도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왜?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만 배경 지식의 그 힘은 있어요. 알면 알수록 좀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죠. 자, 과학 만능주의는, 자, 아직 과학에 대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죠. 왜? 여러분들이 사이언티즘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더 읽어봐야 되는 거야.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is,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과학적 묘사인데 진실에 관한 묘사네요.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현실에 대한 어떤 진실,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가 유일한 진리다. 존재하는. 여기 이제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얼구문이나 희얼구문일 때에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한 거죠. 그냥 얘는 존재하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다. 그럼 과학에 대해서
올라가는 느낌, 플러스의 느낌이잖아. 까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을. 그러면 오버 이스테이트가 정답이겠네요. 자, 과학의 진전, 향상 때문에 with, 뭐 함께라고 읽어도 되고. 자, 있어 왔다. 경향이 있어 왔다. 어떤 경향이냐면 슬립, 미끄러져서 빠져든다는 얘기죠. 슬립 인터 어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니까 빠져드는 거다. 과학 만능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리고 데디아라, 자, 여기는 텐던시하고 이제, 병렬 구조가 되겠죠. 데디아라고, 미안해. 텐던시하고가 아니라,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가정한다네. 그러면 어줌은 무엇하고 병렬 구조죠? and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무엇과 병렬 구조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죠. 슬립하고 어줌하고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빠져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데디아를 마음속에 깔아두는 거죠. 어줌은. 그치?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적 주장도 네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어센틱이 진짜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입증될 수 있다 이거야. 모이기만 하면 과학적이라고 하면 그 말 나오겠죠. 만약 뭐뭐 한다면 또는 only if 뭐뭐 하는 한이잖아. 그죠? as, so, long as죠. 뭐뭐 하는 한 전제가 달리는 조건이죠. 그 용어 과학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속하다라는 뜻이 있죠. ascribe A to B. 두 가지 뜻이 있어요. A를 B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A to B하고 같은 뜻이죠. 또는 A가 B에 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속해질 수 있다면 어디에 속해질 수 있다면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과학 만능주의에 속해 있다면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웠어요. 과학이라고 쓰면은 만약 과학자기라는 게 과학에 속해 있다면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모든 사실적 주장이 과학적이어야만 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정답은 actual claim이 되겠죠. 사실적 주장, 사실에 입각한 주장. 그러니까 사실 주장이 입증되려면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붙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authentic,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유야, 결과야. 그 이유는 that 이하다. 그 결과는 that 이하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게 이유인지 결과인지 다음 거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비과학적 접근은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다 비과학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 종교, 어떤 퍼서널,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또는 감정적인 또는 가치가 실린 어떤 방식인데 세상과 우연히 만나는 그런 방식들을 포함해서 즉 과학이 아닌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과학적 접근은 뭐가 될 거야? 이름 붙여질 거예요. 뭐로서? 단지 subjective라고. 이거 뭐예요? subjective. 주관적인 과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쓰고요. 해시태그 거세요. objective라고. 객관적인 거죠. 그러므로 little account 자 over account 요렇게 해서 important의 뜻이죠. over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little은 부정어니까 중요하지 않다.
뭐라는 관점에서 세상이 존재하는, 지우고 갈게.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묘사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거는 앞에서 A라고 했고요. 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야지 사실로 인정된다는 얘기야. 그 결과죠. 비과학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쵸? 비과학은 가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므로. 했나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D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컨시퀀스를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과학적 용어가 붙어야 진짜라는 거야.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 풀면서, 이거는 배웠던 내용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됐습니다. 자, 27, 28번. 자, 제목 동그라미 치세요. 핵심어, 어쨌다. 핵심어, 어쨌다죠. 뭐, 어쨌다 대신에 긍정적으로 핵심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긍정적인 말 하나 들어가면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 하나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제목하면 무조건 핵심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어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빈칸 단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require 동그라미 치세요. need, require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요지, 주장, 암시, 표시죠. 요지, 주장, 암시, 표시. 자,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요구한대. 뭘 요구해? 미디어 시스템을 깨울 것. 핵심어는 뭐야? 미디어 시스템입니다. 그쵸? 핵심어는 있어야 돼요. 제목 문제는. 그런데 그 미디어 시스템은 뭐냐? 제공하는 거예요. 다양한 소스를, 정보에 대한 다양한 소스, 그러니까 정보원, 다양한 정보원을 하고요. 다음에 장려합니다. 시민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자, 요까지 읽었을 때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메디아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미디어 시스템이 아니고 첫째 뭐예요?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면 소용없는 거야. 두 번째는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다양한 정보원을 어떻게 제공하지? 두 번째는 시민 참여를 어떻게 장려하지? 그 내용, 이 두 개가 전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순서대로 쓰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야? 대충 1번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뭐야? 한 2번 내용이겠지.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자, 주제는 나온 것 같고요. 자, 정부는 한때 동그라미 치세요. 한때 그랬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야. 시점 대조를 보이는 겁니다. 정부는 고려했습니다. 방송을, 이때 뭐, 에어웨이브는 메디아 시스템이겠죠.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필수적인 부분, 여기 미안합니다. 서치대 동그라미 쳐야죠. 소댓 구문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명사일 때는 서치를 쓰죠.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메디아 시스템, 즉 에어 방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한때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대이하라고. 대중이 소유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된다. 댐이 가리키는 건 뭐야? 방송 전파를. 어?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메디아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시민 참여를 장려해야 돼. 그래서 정부는 한때 그랬다는 얘기야. 한때 시민이 공중 전파를 컨트롤해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고. 그럼 지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자, 다음에 it's time. 또 자, 주제문이 지금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require 때문에. 근데 두 번째 it's time. 보자마자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요렇게. 쉬운 지문이 아닙니다. It's time. 긴급, 재촉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주제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습니다. 대중이 리클레임, 되찾아야 돼. 일반 국민이 되찾아야 된다고 빼앗긴 적이 없는데? 한때는 대중이 소유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it's time 뭐 할 때야? 대중이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빼앗겼다 이거야. 지금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가? 책임을 만들어내는 질 좋은 매체를 뭐로부터? 자, 분리 이탈이죠. 코퍼레이트, 기업, 컨글로메이트는 그냥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질 좋은 메디아를 만드는 책임을 되찾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옛날에 한때는 정부가 인정했어요. 방송, 대중매체는 대중이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뺏긴 거야. 지금은 대중매체를 누가 컨트롤하는 거야? 공중파를 대기업이. 그러니까 뺏어와야 된다 이거야. 다시 리클레임, 다시 달라고 회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만만치 않은 글이죠. 자, 그러면 대기업에다가 보라 색깔을 칠게요. 자, 대기업과 국민과의 이분법입니다. 대중매체는 누가 가져와야 돼? 민주주의,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중이 매체를 통제해야 돼요.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중과 기업 이분법으로 이제 됐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빼앗긴 이 매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깨부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집중을? 메디아 파워에 대한 집중을. 여기서 메디아 파워에 대한 집중,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인 줄 알아야죠. 지금 메디아 파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주자, 블랭크를 주자. 더 많은 수의 더 작은 회사에. 그럼 여기서 더 작은 회사는 누구겠어요? 대기업과는 반대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더 작은 컴퍼니가 지시하는 건 뭐예요? 대중이겠죠. 대중. 아니, 파란 색깔. 지금 이분법이 형성이 되면 이제 이분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더 작은 수많은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야. 폭넓게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폭넓게 다양한 정보와 경쟁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 이거 위에서 두 번째 줄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수많은 회사들이 정보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가 많으니까 다양해질 수 있겠죠. 자,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미디어 시스템이 필요하는데 첫째,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해야 돼.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작은 회사들, 합법적으로 폭넓게 다양한 정보와 경쟁할 수 있는 그 더 작은 수의 회사들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아, 뭐 그들을 소유하고 통제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주면 되겠죠. 자, 또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열거첨가죠. 앞에서 한 얘기랑은 다른 말을 해야 되죠. 하지만 주제지향점은 같아야 돼. 그럼 무슨 내용 나오면 돼? 그 다음은 시민 참여 얘기 나오면 되겠죠. 맞죠? 아, 이걸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고, 독해는. 단순하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독해는 독해하는 사람,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쉽게 가르치고 있는 독해예요. 이걸 어려워하면 안 돼. 자, 다음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개인 참여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만들어내고 유지해야 됩니다. 넌 비상업적인 대중 매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야 됩니다. 뭐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대안이 되는 매체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디 바깥쪽에 존재해야 돼? 어디 밖 어디 바깥쪽에 존재해야 돼요?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체인징 시그널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서 벗어나야 돼? 다음에 빈칸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어디서 벗어나야 돼? 아, 보라색에서 벗어나야죠. 보라색에서. 자, 보라색 색깔 칠하세요. 이거를 초국가적인 기업과 광고주라고 읽으면서 얘가 대기업인지 모르면 안 된다 이거야. 어차피 영어는 A 아니면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 아웃사이더 하려면 얘네들이 지금 통제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되찾자고 하는 거잖아.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치? 그럼 여기도 뭐 통제권이나 소유권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패러프레이징. 자,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인 참여 얘기하는 거야. 자, 상승은 독립된 정치 블로그. 저자는 왜 정치 블로그를 언급했을까요? 왜 언급했죠? 아, 개인 참여요. 이해가죠? 여기서부터는 올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개인 참여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먹고 그냥 글을 읽으면 안 된다고. 자, 정치 블로그 또는 여기서는 뭐 대선 라이즈겠죠. 등장, 상승, 대안이 되는 팟캐스트, 라디오 네트워크, 텔레비전 채널. 야, 엔드가 있으니까, 요까지 하고. 지금 주어가 두 개예요. 주어 원, 주어 투, 그래서 쓴 거야. 이런 모두가 사례입니다. 본보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잘 읽어야 돼. 오브 다음에 동명사 썼고요. 동명사 앞에 시티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읽어야 됩니다. 시민이 라이징업 들고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라이징업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테이크 백 얘가 이제 리클레임이고요. 되찾아. 컨트롤을 되찾아야 된다. 뭐로부터? 우리의 매체의 컨트롤을 되찾아야 된다면서. 그럼 블랭크는 다 컨트롤이나 소유권이나 통제나 뭐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죠? 자, 이 글의 제목은 뭐냐? 민주주의를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메디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 메디아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 자, 오형식으로 쓰였고요. 매체가 작동하는 방법.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 how to. how to는 방법이고요. how to가 정답이 되려면 그 방법이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다양한 정보 제공,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고 말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으면 정답 1번, 말할 수 없으면 정답 아니에요. how to는. 이해 가죠? how to가 오답 패턴으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는 방법이야. 그럼 그 방법을 말할 수 없으면 정답이 아니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잖아. 그럼 정답. 자, 상업과 대중, 상업이 왜 나옵니까? 날라가야죠. 뭐 미래가 왜 나오고요. 왜 대안이 되는 미디어 시스템이 최근에 증가했나? 자, 미디어 시스템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정답 아니야. 더 많은 컨트롤을 해야만 안 됩니다. 국가, 이거 뭐야? in need는 도움이 필요한이란 뜻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이란 뜻도 있고요. 전국적인 미디어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 이건 왕거죠. 그치? 여기에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빼내야 되는 거잖아. 이 코퍼레이션은 보라 색깔이잖아. 대기업이잖아요. 28번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패턴도 지금 블랭크도 이렇게 보면 돼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어디서부터 볼까? 자. 지금 대기업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를 되찾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소규모 회사가 컨트롤을 하도록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대조의 축이 나왔고, 대조의 대상이 나오고 대조의 축이 발생한 거죠. 그쵸? 대조의 대상과 대조의 축 패턴이죠. 이거 앞부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미디어에 대한 통제권, 컨트롤을 되찾아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만만치 않았죠? 29번.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어차피 주제가 뭔지를 찾아가야 되고요. 다음에 지시하는 대상이 틀린 걸 고르세요. 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일단은 우리는 문제 풀 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죠? 3분의 2야. 그래서 나는 일단 요까지만 읽고 해결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나는 이까지만 읽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야.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몰라야 되는 거야. 알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있어도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출제 의도는 무조건 3분의 2예요. 만약에 다 맞으면 안 읽은 거 그냥 정답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시험장 가면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일단은 요까지만 읽고 해결할게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조사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읽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한 줄 읽고 보기 읽고 한 줄 읽고 보기 읽고 하면 되거든? 그러면 시간이 2배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까지는 무조건 다 기억하면서 읽는다. 다 기억하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읽는 것과 똑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지. 뭐가 중요한지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100만 년 이상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어? 작고, 그리고 모빌, 이동하는 그룹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소규모 이동하는 그룹에서 살았어요. 내가 왜 한 번 더 읽었죠? 형용사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 그룹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거잖아. 그런데 이 그룹은 모았어요. 그들이 음식을 뭐로부터? 야생으로부터 모았고요. 그리고 사냥했어요. 동물을 사냥했어요.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뭐 할 때 when이 나오면 if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읽으라고. 음? 그러니까 블랭크에 if를 써야 되는데 if가 없으면 그냥 when 쓰면 돼. when을 쓰고 싶은데 보기에 when 없으면 if 쓰면 되고요. 음. 자, 자, 뭐 했을 때 자원이 허용된다면, 그러니까 먹을 게 있고 물자가 있고 자원이 허락된다면, 그러니까 자원이 있다면 그들은 한데 모여 살았다 이거야. 큰 그룹에서. 자, 스몰에서 지금 라지로 바뀌었어요. 조건은 뭐야? 자원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occasionally 때때로 또 조건이죠. 자, 그들이 의존할 수 있다면 특히 풍부한 음식원에 의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먹을 음식이 많다면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 봐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아, 인간이죠. 세미 세던터리가 될 거다. 시덴터리. 이 시드가 붙으면 앉다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일하는 이죠. 주로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 sitting 쓰고요. inactive로 많이 나오죠. 음.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정착 생활을 했다 이거죠. 셈이니까. 반 정착 및 생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조건은 뭐야? 아, 음식이 남아돌면, 리치하면. 자, 바로 1번 쓰면 되죠. 그쵸? 30번 정답 1번. 이런 것들은 이제 꿀이죠. 꿀. 원래는 시험 목적이 어디까지 읽어야 돼? 보통 내가 3분의 1을 읽는다고 했잖아. 요까지 읽는다 그랬나? 요까지 읽는다 그랬죠? 그럼 정답은 C 아니면 D로 나와야 돼요. 원래 출제는. 그래야 더 읽지. 그치? 근데 말도 안 되게 정답이 1번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왜 발생하냐 하면 보통은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이제 C 아니면 D.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 3분의 2잖아요. 여기 3분의 2면 나머지 사람들이 안 읽는다고. 우리만 이렇게 읽을까? 아니요. 웬만한 학원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출제 의도가 3분의 2라는 거. 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2개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그쵸? 그게 일반적인데, 내가 이거를 1번으로 정답을 썼다는 건 답을 체크하는데 나머지들이 순서대로 내는데 1번이 정답이 너무 없는 거야. 분포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냈겠죠. 자, 다음에, relatively 동그라미 치고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이렇게 읽지만 해시태그 거세요. 비교급이야.
그래서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다면 지문에 뭐 내용일치 문제든 뭐 뭘 물어보든 간에 관련돼 있는 어떤 내용을 물어봤다면 정답이 비교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교급을 쓰려면 비교급이라는 건 뭐야? 비교 대상 간의 가치 판단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오답 패턴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비교급이죠. 왜? A와 B 비교 대상 간의 가치 판단을 한 적이 없으면 비교급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S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 근데 비교급을 안 써준다고 렐러티브를 이렇게 써줘 버려요. 또는 컴페어 이렇게 써줘 버린다고. 그러면 정답이 비교급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렐러티블리 딱 보자마자 비교 대상,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뭐 한 이후에, 마지막 빙하 시대의 끝 이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달리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약, BC 만년, 자, 이것은, 자, 디스 동그라미 치고요. 지금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죠. 그치? 디스는 앞에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거죠. 그럼 앞에서 얘기한 말은 뭐야? 스테이블이고, 웰 밸런스드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의 인구가 천천히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한 장소에. 그리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는 거죠. 그죠? gathered plant를, 자, A를 B로 대체하는 거니까 얘도 비교 대상 일치니까 요런 플랜트 됐죠? 재배된 식물로 특별한 땅덩어리에서 재배된 식물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채집한 식물을 이제 직접 식물을 길러서 먹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몇몇 동물들이 또한 domesticate, 가축화되었다는 얘기야. 사육되었다는 얘기죠. 자, 천년, 만년 되지 않아.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만년이 안 되어서 이러한 또 디스니까 또 눈을 크게 떠야 돼. 새로운 농업의 생활 방식이 퍼졌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요까지만 읽을래요. 일단 인류는 100만 년 이상 소규모 집단으로 사냥에 의존하며 이동 생활을 했다. 맞죠? 그죠? 첫 문장이고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한 장소에 정착하며 살며 가축도 사육 시작했다. 맞죠? 20세기 무렵에는 수렵과 채집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안 읽은 거죠. 그럼 하나 더 읽죠. 인류의 농업을 채택하면서 안 읽은 거죠. 그쵸? 그러면 둘 중 하나 나올 때까지 위로 올라가서 읽는 거야. 됐죠? 안 읽은 게 두 개 나오면 둘 중 하나 나올 때까지 이제 올라가서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 사냥하고 채집하는 그룹, 수렵 채집 그룹들이 생존했지만, 정답 뭐야?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C번하고 D번 위가 맞다면 더 읽어야겠죠. 그다음부터는. 자,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그룹들은 점점 밀려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더 외곽 지역이겠죠. 저 마지날이니까 저 뭐라고 할까? 저 끝부분으로 변두리 지역으로 갔고요. 그리고
that 이하라는 그룹이겠죠. 응? 맞나? 잘못했죠. that 이하로 이로 끝났네요. 그러면 이때 도우주가 가리키는 건 지역이죠. 더 주변의 지역이나 아니면 that 이하라는 지역으로 났다. 그러니까 파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땅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거고요.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더 읽을게요. 자, 20세기까지 온이어 퓨 요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퓨는 거의 없는 거야. 부정이죠. 그쵸? 부정이고 어퓨는 뭐예요? 썸이야. 좀 있는 거예요. 그 긍정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only는 부정이에요. only는 부정이라고.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only는. 자, 독해를 할 때 30%라고 썼어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숫자 앞에 only가 없으면 무조건 많은 거예요. 근데 80%인데 only 80%라고 썼어. 그럼 무조건 적은 거예요. 숫자 앞에 only가 들어가면. 음. 그래서 긍정을 얘는 부정한 거잖아. 그죠? 긍정을 부정했으니까 그냥 퓨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없는 거야, only와 퓨는. 됐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헷갈릴까 봐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소수, 20세기까지 소수의 그룹이, 그런 사람들, 소수의 그룹이 생존해서, 그래서 그 결과 연구되었다. 인류학자들에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서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밀려나간 사람들이죠. 그죠?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고. 자, 채택을 했는데, 농업의 채택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죠? 어디에서? 인류 역사상. 그리고 lead on to, 그냥 이어졌다라고 하면 돼. 이 on to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붙여 써도 됩니다. to가 쪽으로죠. 쪽으로 가서 on은 접촉이죠. 접촉과 계속이죠. on은 그쪽에 가서 딱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야?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로 이어졌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31, 32 독해 문제가 뭔가 슬쩍 보니까 또 내용일치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또 잘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잘 읽어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남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 없으면 할 수 없이 그냥 한 줄 읽고 계속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연결사 문제는 앞문장과 뒷문장만 보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요. 한번 읽어볼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는데, 자, 요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이 나오는 글에 주제나 제목이 나오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인물 중심이냐, 아니면 그 인물의 작품 중심이냐,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 인물이 만든 작품 중심이면 인물 속에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거야. 또 인물 중심으로 얘기하면 작품 얘기하면 안 돼요. 작품은 그냥 서포팅 장치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내용이 나오면 이 글이 인물 중심인지 작품 중심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스타기라에서 태어났고요. 여기 마케도니아의 이때에 얘가 보내졌어요. 어디로 보내졌냐면 아테네로 보내졌습니다. 아테네는 태어난 장소가 아니죠. 그리고 공부했어요. 아테네에서 공부했습니다. 플라톤 하에서. 그러니까 플라톤의 문화생이었다는 얘기죠. 제자였다는 얘기야. 20년 동안. 그 이후 자, 뭐 한 이후에, 여행의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한동안의 여행했나 봐요. 돌아다닌 이후에, 그는 어포인트, 임명되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필립 왕이 임명한 거야. 뭐로? 튜터로, 가정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누구의 가정교사냐면, 장차 미래의 알렉산더 대왕이 될, 이 사람이 가정교사로 임명되었고,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일을 한 거죠. 7년 후에 그는 아테네로 되돌아갔는데 그 아테네는 그가 학교를 세웠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리케움에서. 그럼 리케움은 뭐냐? 이 그루브는 그냥 숙지대야. 외곽에 있는 그 아테네 시내 외곽에 있는 그의 익스텐트 별표하세요. 이것도 단어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현존하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still existing 뭐 surviving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정답으로 잘 나오죠. 익스텐트 현존하는 작품은 자 다음에 어마무시한 게 나왔습니다. 절수동태가 나왔죠. 절수동태가 나오고 여기가 현재일 때 현재일 때 투부정사는 완료부정사 아닐 때도 있지만 보통 문법 문제로 완료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절수동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왜 그런지는 설명 문법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냥 잘 모르면 외우고 자, 두 번째 절수동태가 나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야. 지 얘기가 아니라 글쓴이 얘기가 아니라 지도 들은 얘기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도 하고 읽어야 돼. 세 번째, 절수동태가 나오면 반드시 그래서 일반인 주어를 내세워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믿기를 현존하는 작품은 노트였어요. 그가 사용한 노트였어요. 그의 강의 동안에 그것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때 그들은 뭐예요? 노트겠죠. 커버, 다루고 있어요. 논리학, 뭐, 윤리학, 형이상학, 뭐 피직스, 뭐 동물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트랜스미트 전달되어졌고요. 뭘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들은 이때 그들은 뭐예요? 현존하는 그의 작품이겠죠. 그치? 아니면 노트라고 해도 되고요. 노트. 그들은 세이프하고 있어요. 형성했습니다. 중세 사고의 발전을 처음에는 어디에서? 아랍 세상에서 그 다음에는 라틴 서구에서 근데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간주되었습니다. 뭐로? 소스로 어떤 소스? 모든 지식원으로서 간주가 되었다. 중세 2000년을 지배한 사상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그의 논리적인 논리학 논문은 얻었습니다. 중심적인 플레이스, 지위, 위치를 얻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12세기에 그 이후에, 뭐한 이후에? 짧은 투쟁 이후에, 그러니까 잠시 동안 진통을 겪었다 이거겠죠. 그의 윤리학, 형이상학, 과학과 관련된 작품들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구성했습니다. 주제 문제를 더 높은 교육에 관한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그리고 17세기 끝 무렵에, 이거 너무 쉬운데요? 봐봐. 까지. 그리고 이때 시점 대조잖아.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시간을 구분했다는 건 뭔가 바뀐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changing signal, explicit contrast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fall out of 떨어졌다 이거야. 그치? 떨어졌습니다. except는 제외하는 거니까 except나 except for나 똑같아요. 됐죠? 근데 except는 문두에 못 써요. 문장 맨 앞에 못 씁니다. 쓰고 싶으면 except for를 써야 돼요. 알았죠? 음. 안 써,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약을 제외하고는요, 플레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야. 선호에서 떨어졌다. 선호, 아웃 오브, 바깥쪽으로 펄, 떨어졌다. 그러니까 총애를 잃다, 인기를 잃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겠죠. 자, 원래는 요까지 읽고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뭐, 요만큼 남았잖아. 요만큼 남았는데 더 읽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일단 문제부터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체인징 시그널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이죠. 시점된 대조를 보이고 있었고, 자, 아테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쵸? 스카기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스카기라에서 태어났고, 아테네로 보내진 거죠. 아테네에서 공부한 거잖아. 그지? 자, 다음에, 라케, 리케움의 연합교의 성공에 힘입어 가정교사가 되었다. 힘입어 아니죠. 가정교사가 된 이후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쵸? 인과 오류죠. 인과 전도의 오류라고 하고 그의 학문적 성과는 서구보다 아랍 세계에서 먼저 중세의 사상 발전에 기여했다. 맞죠? 처음에는 아랍 세상에 그 이후에 서부에 자, 더 읽어볼게. 그의 윤리학, 형이상학, 과학관련 업자든 17세기 후 고등교육의 주요 토대가 되었다. 17세기 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펄 아웃 오브 페이버가 되었습니다. 주류에서 밀려났다고 했죠. 주요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더 읽어볼게요. 아, 이러한 논문은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 중세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논문은 뭐겠어? 시학이겠죠. 커민트 지배안으로 온 거니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그리고 기여했습니다. 신고전주의의 어떤 등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학이죠. 시학은 그것의 흔적을 남겼다. 어디에? 비평서들의 심지어 얘네들의 비평서들의 흔적을 남겼다. 얘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됐고요. 안 빠르죠?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뭐 이거 쉬울 것 같고 주제네요. 그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음, 처음에 이름을 받았고 이런 이름을 그러니까 봐봐 이름을 받았죠. 기원이죠. 기원. 그리고 시간이 지금 16세기가 나오고
처음 기원이 나오고, 시간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점 대조고, 앞과는 다른데, 또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세 개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타임 아더 순으로 쓴 거죠. 그쵸? 그래서 제목이나 주제에는 뭐가 나온다고? 히스토리 또는 디벨로프먼트, 발전, 진화, 에볼루션, 이런 것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 보이면, 그러면 생각이 나야 돼. 시점이 3개 이상으로 구분이 됐다면 타임 아더 순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역사나 진화나 발전이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시간 없으면 그냥 4번 써야 돼. 근데 이런 문제는 거저주기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을 구분했네, 시점 대조를 보였네, 또 시점 대조를 보이네.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것도 보이는 거야.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릴릭, 서정시죠. 그러니까 릴릭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정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릴릭이 뭐가 되는 거야? 핵심어가 되는 거죠. 그치? 받은, 비기분 하면은 그냥 받다라고 하면 돼. 고대 그리스에서, 그쵸? 어디에 받은 거야? 알겠죠? give A to B야. B에게 A를 주다가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is given to B 이렇게 된 거예요. to를 왜 썼는지 알아야겠죠? 음. 버스 시구라고 할게요. 그건 시라고 해도 돼요. 시의 받은 이름. 그러니까 어떤 시를 릴릭이라고 했단 얘기야. 근데 그 시는 노래가 불려진 거죠. 투 동그라미 치고요. 맞춰서라고 쓰세요. 투가 댄스, 춤을 추었습니다. 투 뮤직,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 이때 투, 맞춰서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라라는 건 수금이거든요. 뭐 알 필요 없어요. 그 음악 도구다. 나와 탬버린 같은 거지, 그치? 인스트루먼트가 저 악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음악 악기인 이 수금에 맞춰서 불려진 시를 우리는 릴리 서정시라고 했다. whether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솔로로 공연을 하건 그러니까 독창하건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건 상관없이 코러스 합창을 하건 상관없이 어, 자, 그리스 서정 시는요, 그 이후에 모방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모방이 되었다는 거죠. 라틴어로. 인 다음에 언어가 나오면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in English, 영어로. 그치? 어디에서? 예술적 수준에서. 누구에 의해서? 캐롤루스와 오라티우스. 그러나 것은 인 듯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듯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발전에 그 장르 서정시 발전에 더 중요한 듯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전통입니다. 인기 있는 대중노래라고 해도 되겠죠. 대중노래의 어떤 전통이고 그 노래는 존재했어요. 로마와 또는 독일 부족들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이것은 계속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그리고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중세 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부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어디서 끊어야 되나? 어디서 끊어야 되지? 이 콤마도 없고.
자, 잘못 읽었죠? 자, 이것은 계속했고요. 번성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가로 열고 닫아볼게.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2번 만들어냈습니다. 병렬 구조야. 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뭘 만들어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럼 가로 열고 닫아야죠. 전명구 가로 열고 닫으면 얘가 목적어죠. 얘가 목적어야. 프라듀스의 목적어. 전명구 삽입이죠. 그러니까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가 삽입이 되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 독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대로 가로 열고 닫고 목적어 잘 찾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서유럽의 모든 중세 문학에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서정적 추수니까 결실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런데 그 결실은 뭐냐? 어? 레인지 보자마자 from A to B 찾아가고요.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요까지. 요까지 해서 레인지 A from B 나오면 그냥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다양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에 이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from A to B 하면은 A, B가 이렇게 논리 패턴은 반대니까 힘의 반대가 body겠죠. 그죠? 힘은 찬송가야. 찬송가. body는 뭐예요? 음란한이야. 음란한. 자, 찬송가부터 음란한 노래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서정시가 발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끌었어요. 그것의 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모든 사회적 카테고리로부터. 다음. 영국에서 서정시가 번성을 했고요. 중세 시기 동안에, 그리고 16세기에 자, 가로 열고 닫고 동격이죠. 헤이데이 별표하고요. 전성기라는 뜻이야. 16세기, 즉 전성기였습니다. 인문주의 정성기인 16세기에 이것은 이미 꽤 정교, 이렇게 꾸며져요. 이러한 이미 꽤 정교한 서정시 전통은 부유해졌습니다. 풍성해졌다는 얘기죠. 직접적인 어떤 모방에 의해서 고대 모델의 그리고 도달했습니다. 완벽에 도달했습니다. 노래책에서 노래책에서 완벽에 도달했고 다음에 연극에도 노래책과 연극에 어떤 연극이냐 하면 뭐 희극이라고 할게. 엘리자베스 시대의 자 다음 20년 동안 어, 연관이 있었는데 시와 음악에 관한 연관이 자 그래주얼리 해시태그 거세요. 슬로울리 자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라고 써봐.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자 해시태그 거세요. 서서히 화살표하고 시간이 흘렀다는 건 무조건 변화예요. 시간이 빨리 흘렀던 천천히 흘렀던 변화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좀 천천히 변화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그래주얼리죠. 그래서 해시태그 거세요. 변화. 그러니까 그래주얼리 딱 보자마자 그죠? over the time 시간이 흘렀다랑 똑같은 거고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변화예요.
자, 변했다는 얘기야. 이러한 시와 음악가의 관계가 변해서,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어요. 라는 얘기고요. 끊어졌고, 그 용어, 서정시라는 용어는 적용되었습니다. 짧은 시에 적용이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 가봅시다. 어떤 짧은 시예요? 또 가로 열고 이렇게 꾸며주죠. 그죠? 한 시인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and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짧은 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죠. short term, 아유, poem. 근데 그건 뭐야? which are, 시제가 were, 주격관계대명사 B동사 생략되고 다음에 expressive 이렇게 나온 거고 and which죠. 그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뭐야? 소트 폼이죠. 됐나? 그리고 분류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헤딩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제목 아래에서는 분류될 수 없었다. 뭐 윗글의 주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임 아더 순으로 쓰고 있고요. 타임 아더 순으로 썼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기원이 나오고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쭉 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역사, 발전, 진화 이런 것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정답 4번이죠. 변이 변천. 그러니까 얘가 체인지야. 그쵸? change 또는 뭐 move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우리가 오답 패턴 중에서 and 동그라미 치고 and 동그라미 치고 A and B를 썼다는 얘기는 무조건 A와 B가 5대 5로 전개가 됐을 경우야. 핵심어가 두 개여야겠네요. 핵심어가 그리스하고 로마예요. 핵심어가 시와 음악이야? 아니죠. 그쵸? 릴릭이야, 핵심어는. 어. 자, 릴릭시에서의 모방의 역할. 아무튼 핵심어 있는 건 3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그죠? 제목, 주제, 다 핵심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는 핵심어를 패러프레이징한 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릴릭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하나의 예술식 형태, 뭐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릴릭이니까, 그치? 이런 것도 이제 핵심어를 포함한 거다. 그러니까 릴릭이라고 안 쓰고 하나의 시 형태라고 해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릴릭이니까.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뭐야? 본문이 긴 게 어려운 거죠. 그죠? 긴 게 어려운 거지. 뭐 다 읽어내는 게 시간 내에. 휘치가 가리키는 것은 4번이죠. 잠깐. 음,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내려. 법상 다른 법인가. 자, 잃어버렸어요. 청각, 손실,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아니? 이 무의지 지각동사가 있고요. 의지 지각동사가 있어요. 자, 무의지 지각동사 시.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인 거야. 내가 저기 비보시티 갔는데 거기서 하지석 선생님을 봤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죠. 그죠? 그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의지가 이제 루겟이죠. 룩.
겨냥의 예시고. 그죠? 고개를 돌려보는 거잖아.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치? 또, 무의지 지각동사 중에 hear가 있죠.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야. 바깥에서 뭐 꽝꽝거리면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게 listen to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무의지 지각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진행형으로 절대 쓸 수 없어요. 진행형이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하고 있는데 하지 마! 했을 때 안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 I am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고 있어. 야, 시끄러, 조용해. 그럼 안 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진행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 야, 들리지 마.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치?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선생님 저는 듣기 평가가 잘 안 돼요. 히어링이 잘 안 돼요. 뭐 이러면 얘는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거야. 학원을 오는 게 아니라. 리스닝이 안 되는 거지. 히어링이 안 되면 이거 이비인후과 가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해서 농담한 거야. 자, 청력 손실은 의미합니다. 이전에야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시점을 이용한 체인징 시그널이죠. 잘 훈련된 걔가 인 듯 보일지도 모르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 둘이 반대죠. 아, 잘 훈련했는데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걸 의미한다. 자, 이때 그녀는 누굴까요? 걔죠. 대명사로 썼다는 얘기는 뭐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핵심어라는 얘기야. 그 걔가 이 글의 핵심어예요. 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걔의 청력 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걔가 청력을 잃어버리면 널 무시한대요. 보자마자 뭐가 느껴져? 아, 문제점. 어떻게 해야죠? 내가 그 걔를 잘 훈련했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든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 나와야 돼요. 이 글은 뭐야? 해결책을 찾아가는 글입니다. 그녀는 또한 또 문제점이겠죠. 겁먹어요. 너무나 쉽게 겁먹어요. 왜 겁먹죠? 궁금하지 않아? 청력을 손실했는데 왜 겁먹어? 감정 표현이 나왔잖아. 감정 표현은 결과야.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이게 독해의 기본이라. 왜 겁먹지? 그래서 너는 필요해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방문객들과 가족 구성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스닉업 하지 마라. 그녀에게, 걔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지 마라 이거야. 왜? 겁먹으니까.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면 이 새끼 뭐야 이러고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래서 겁을 먹기 때문에 스니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겁먹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설명하겠죠. 또는 걔는 스냅 덥석 물 거다. 공포로부터 뭐 없이 의미하는 것 없이 뭘 의미해? 정답 B번 목적 없잖아. 의미하는 것 없이 그럼 뭘 의미하냐고. 목적 없죠? 자, 우리가 이거 저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대부정사 생각나나? 간단하게 나는 가지 않았어요. 나는 가지 않았어요. 비록 뭐일지라도 이때는 뭐 콤마 안 써도 됩니다. 순서대로 쓴 거니까. 비록 내가 민트 투 자 민트
내가 의미했다 할지라도 뭘 의미해?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써야 돼? to 써줘야 돼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고가 생략된 거잖아. 반복돼. to 부정사에서 반복되는 동사를 생략할 때 그 to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무슨 의미예요? 또 나오네. mean 다음에 이건 옛날에 외대에서도 기출문제로 나온 거야. 문법. mean 다음에 동명사 해석이 틀립니다. mean 다음에 to 부정사는 미래성.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건 대부분이 미래성이죠. 그래서 얘는 의도하다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대부분 저기 과거성, 습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거부터 쭉 해온 거니까 의미하다야. 내가 가려고 의도했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았다죠. 대부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투 다음에 두 쓰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대부정사, 대동사. 중복이잖아. 그죠? 그 투도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멋져 보이지만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meaning, 그러니까 meaning은 뭐 전치사 without 있으니까 ing 쓴 거고 to 의도하다죠. 의도하다. 그러면은 이 to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겠어? 스냅이 생략됐겠죠. 덥석 무는 거죠. 그 개가 덥석 물려고 의도하는 것 없이 원래는 덥석 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덥석 물지도 모른다 이거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점이야. 청력 손실이 개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들은 자, 조건이 나오죠. 자, bad, 그지 같은 히어리, 그냥 청력이 잘 안 들리는 거야. 얘네들은 짖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짖을 거예요. 왜 또 짖지? 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들을 수가 없어. 지가 짖는 걸 들을 수가 없어. 또는 당신은 이 또는 당신은 어디에 걸리냐? 그들 스스로 또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가 짖는데 지 목소리를 지가 못 듣겠죠. 또는 주인이 말하는데 그것도 안 들리겠죠. And so, 그래서 이 개들은 사용합니다. 이때 대의는 some dog야. 그들은 some dog는 알람 크라이를 사용합니다. 경보 울음을 사용합니다. 이 경보 울음이 뭐야? 뭐 짖는 거겠죠. 뭐 하기 위해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 그들에게 엑스트라 간식을 주거나 단순하게 아, 패팅 두들리거나 아니면은 기빙하는 것은 단순히 보상하는 겁니다. 그 행동에 보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계속 짖고 있으면 간식 주고 그리고 두들겨 준다 이거야. 토닥토닥 거려주면 그러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뭐 계속 짖는 것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짖는 것을 어떻게 할까? 더 많이 짖을 것 같은데요? 짖으면 간식 주니까 그치? 더 많이 짖는다. 더 많이 짖는다. 짖는 것을 뭐 할까요? 악화시키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 그치? 아니면 퍼지스턴트도 괜찮죠. 지속하는 이죠. 지속하는. 그치? 더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근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 많이 짓겠죠. 그대로 짓는 거. 자, instead가 있으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고요. instead는 not의 법비 변형이니까 앞문장에 not이 있어야 되는데 not이 없죠. 그럼 해석이 달라요. 앞에 거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야. 그럼 앞에는 뭐예요? 간식 주죠? 간식 주면은 더 짖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숏 타임아웃. 타임아웃 해라 이거야. 짧은 타임아웃. 그러니까 뭐 타임아웃. 잠깐 쉬자. 이거 그러니까 걔가 잠깐 있으면 타임아웃 하고 뭐 격리하자는 얘기겠죠. 작은 방에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보통은 진정시킵니다. 짓는 것을 진정시킨대요. 그럼 인스테드가 있으니까 체인징 시그널이니까 진정시키다의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죠. 그거 한 이후에, 그거 한 이후에, 진정시킨 이후에, 뭐 상관없죠? 그치?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그 조용한 개새끼는 다시 가족과 리조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계속 길면은 야, 방 안에 들어가 있어. 그치? 그리고 문 열어주면,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거죠. 자, 당신은 지금 이게 뭐예요? 해결책이죠. 그치? 당신은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스텝, 발을 쿵쿵 굴르는 걸 배워야 하고요. 다음에 흔드는 걸 배워야 한대. 당신의 손을. 또는 사용하는 걸. 다른 시각적 신호를. 자, 발을 쿵쿵거려요. 손을 막 흔들어요. 다른 시각적 신호를 사용해야 돼. 그녀, 개의 주의를 얻기 위해서. 왜? 안 들리잖아. 안 들리는데 계속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계속 자극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개는 지금 이제 문제점 해결책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쉽게 배울 거예요. 시각적인 신호를 배울 겁니다. instead of 뭐 대신에 목소리 대신에 청력을 잃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목소리 명령 대신에 그리고 적응할 거예요. 쏘 보자마자 되찾아 가야죠. 그쵸? 대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앞에는 반드시 쏘나 서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반드시 쏘나 서치가 있어야 돼요. 대신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이게 대신 뭐 동격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지시사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부사절 접속사죠. 그럼 앞에 쏘 있어야 돼. 시험 문제는 대보다 앞에 얘를 to로 쓴단 말이야. to를 써도 맞단 말이야. 해석은. 그쵸? 그래서 대의 정체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댓 구문이니까 to를 so로 바꿔야지.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으면 앞에는 반드시 so나 such가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얘는 적응할 거예요. 빨리. 어디에? 약해진 감각이. 그래서 당신은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데디아를. 어떤 것도 다르다. 어떤 것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청각이 나빠졌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가 잘 안 들리면, 음? 이 새끼가 날 무시하네? 잡아먹어야지 뭐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알았죠? 어법상 이상한 거 아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부정사가 나오는 건 좀 어려워요. 보통은 수능에서도 잘 안 내죠. 그냥 편입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답 요거 36번은 3번이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